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취업 장려금 제도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이 고층 건물에 설치된 비상용 탈출 기구인 완강기의 사용법을 잘 모르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콜라텍이 건축법 위반으로 해마다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면서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청년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주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내놓은 일자리 대책도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청년 구직자를 중소기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에 3년 동안 근무하면 2,4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목돈을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보상 체계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20만 개의 빈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2년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주는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50명을 모집했지만 실제 채용은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끝나는 3년 후에는 대책이 없고 또 이런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작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틀어서라도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취업 장려금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정부 재정으로 단기간에 일자리 지표만을 끌어올린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JTBC 뉴스 정유정입니다. 아파트 같은 고층 건물에는 비상용 탈출 기구죠.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주민들 대부분이 사용법을 몰라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용 빈도가 적은 탓에 안전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완강기입니다. 이 아파트에 4년째 살고 있는 김순례 씨는 완강기 사용법을 한 번도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상 상황에서 탈출할 때 사용하는 장비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해가 안 되죠. 뭔 이해가 돼요. 이거 뭐 언제 가서 뭐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것을 갖고서나 우리가 무엇이라고 인지도 모르고. 아파트 같은 3층 이상의 공공 건물에는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 탈출을 위해 완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재난 안전 포털 화재국민 행동요령 매뉴얼에도 완강기 사용법은 빠져 있습니다. 완강기는 소화기 소화전에 비해 사용 빈도가 적다는 이유로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완강기 사용법은 간단한 애내에서 완강기 자체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한 번만 이렇게 읽어봐도 찾아봐도 그냥 알 거예요.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설명서만 보고 완강기를 타고 탈출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연기가 막 나고 정전이 되어 있는데 그 순간에 완강기 사용법을 읽어볼 수도 없고 또 그걸 읽어봐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완강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점검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의 보완 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JTBC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주의 한 지하 상가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콜라텍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위반으로 해마다 수천만 원씩 이행 강제금을 물면서도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 성인 콜라텍입니다. 1,000원만 내면 입장할 수 있는 이곳에는 점심시간부터 노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내부와 연결된 음식점에선 술을 마시는 노인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이 공연장을 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린 시설인 이곳에 콜라텍을 운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대부분 판례에 콜라텍은 유락시설로 본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써야 되는데 유락시설로 쓰기 때문에 불법 용도 변경으로 간주를 하고. 완상구는 2011년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자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7천만 원가량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해 벌금까지 물렸지만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을 내는 한 현재로서는 뾰족한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어떤 구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만한 법이 없죠. 더욱이 정확한 개수조차 파악되지 않는 미등록 시설들은 소방점검도 받지 않아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콜라텍에 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폐 공장이 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은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전합니다. 20여 년 동안 방치된 폐공장이 예술 공간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 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예술 놀이터입니다. 팔복예술공장은 전주 북부권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노후된 산업단지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팔복예술공장에 입주하면서 1년 동안 창작 활동을 하고 또 주민과 함께 할 것입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관객들에게 생동하는 봄을 선사합니다. 대금 연주자 심상남, 검은고 연주자 윤화중과의 협연을 비롯해 꽃눈 내리는 날과 꽃길 등 5개의 작품을 연주합니다. 신곡 느낌의 밝은 느낌을 받으셨다면 전통의 아름다운 우리 국악 선율을 마음껏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반백의 나이가 된 작가가 20대 때 사용하던 청바지 등을 옷장에서 꺼내놓았습니다. 작가가 추억하는 봄날입니다. 설렘과 그리움이 담긴 봄날을 주제로 한 이번 기획전에는 김영란, 박지수, 박지은 등 7명의 여성 작가가 참여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중대형 식품업체의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샘표식품은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500억 원을 투자해서 전통 발효식품 제조 공장을 만들기로 했고, 풀무원식품은 260억 원을 투자해서 수출 전용 식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림 또한 이미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5만 3천 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여서 이들 기업의 투자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귀농귀촌 지원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고창의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한 데 이어서 올해 남원의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를, 익산과 임실에는 체제형 가족농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재 68가구인 귀농인의 집을 올해 20가구를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전북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서 교육 환경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21만 5천여 명이었던 도내 초중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올해 20만 8천여 명으로 줄었지만 학급 수는 5개 학급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은 5년 전 30명이었던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올해 25명으로, 고등학교는 35명에서 30명으로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학생 수를 조정해서 교실 수업 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주 금암광장에서 팔달로와 기린로로 이어지는 일부 구간에 일방 통행이 도입되는 등 교통 체계가 개선됩니다. 전주시는 기린로와 팔달로가 금암광장에서 합쳐지면서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커서 금암광장에서부터 기린로와 팔달로 150m 구간에 일방 통행을 도입해서 도로 체계를 단순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오는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서 올해 안에 끝낼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15도 안팎의 평년보다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5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여서 교통안전과 선박 운항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